공동체의 상당히 긴 논문을 잘 요약하셔서 요체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의 논의는 나중에 이야기도 하고, 다음엔 김광식 교수님의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듣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발제 해주신 김희정 선생님의 소사 수행 공동체에 대한 논문과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하게 된 인연, 지금까지 또 이제 후지권에서 여러 선배 교수님께 지도를 받고 싶은 내용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한 20분이고 뭐 5분 정도 하여간에 제가 읽은 소감하고 이렇게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제 멘트를 하고 또 관련해서 이제 김희정 선생님에게 이제 뭐 드리는 말씀이 있지만, 여기 또 이제 소사 공동체와 백성욱 박사님의 인연이 많은 이제 선배 교수님들가 계시니까 함께 생각해 볼 점을 제언을 드리는 형식도 함께 갖추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늘 김희정 선생님이 이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1년 전인가요? 1년 전에. 김희정 선생님이 동국대에서 박사학위 이제 심사를 할 때 제가 심사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심사를 하면서 이제 쓴소리도 많이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독을 주었던 인연으로 이제 왔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작년 가을에 김희정 선생님께서 이제 저번에 이제 박사 논문 썼지만 금강산 수행 공동체에 대한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김희정 선생님이. 저도 썼지만 이제 김희정 선생님이 금강산 수행 공동체를 연구해서 이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러면서 작년 가을에 오늘 발표한 이 논문을 한번 이제 기초 초안을 쓰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싶다, 학회지에. 저한테 상의를 했어요. 네, 그랬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초고를 읽어보고 도움과 멘트를 주겠지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가급적인 소사 공동체에 대한 연구 논문은 백성연구원이 있으니까 백성연구원을 운영하는 이제 선생님들이 다 소사 공동체에 왕래를 하고 백성욱 박사를 만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그 백성연구원의 그 노장 교수님 앞에서 발표를 해야만이 검사와 공증을 받을 수 있다. 딴 학회에 그냥 발표하면은 그 여중에 여기에 이제 있는 교수님이라든가 소사 공동체 왕래한 사람들이 선배님들이 아니다, 이상하다 이런 말 들으면 되겠냐. 여기 와서 발표를 해야만이 검사도 맡고 보완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발표해야만이 가치가 있다. 그래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제안과 충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수용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정철국 이사님께 전화드려서 이런 학자가 있으니까 한번 발제 기회를 달라,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이제 오늘 채택이 돼서 그런 전원 사정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뭐 정철국 교수님이라든가 이제 손석구 총장님 같은 이제 백성욱 박사님 만난 인연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김희정 선생님처럼 인연이 덜하지만 이제 새로운 신진 학자가 어디 보면 백성욱 연구의 2세대 학자가 이제 등장을 본격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두 번째, 제가 오늘 이제 발제한 논문을 이제 일주일 전에 받아서 읽어봤는데, 이 논문의 의의는 제가 볼 때 하여간에 이제 소사 공동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문이 없었어요. 소사 시절의 그 공동체에 대한 단독 논문으로 최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금강산에 대해서는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소사 시절에는 이제 지나가는 이제 뭐 서술은 많았지만, 회고와 이제 증언은 많았지만, 연구 논문으로서는 이제 그 처음으로 이번에 논문으로 완성된 발표다. 그런 것이 주목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의의는 그거 하나고, 동시에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제가 이제 근대 불교, 현대 불교를 이제 전문을 하는 이제 학자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 이제 한국 불교 승단에서 이 수행 공동체 결사에 대해서는 많은 결사가 역사적으로 있어 왔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으로 인해서 이제 논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경허 스님이 해인사에서 한 뭐 수선 결사랄까, 또 용성 스님이 그 망월사에서 한 이제 뭐 30년 동안 하겠다는 만일 참선 결사에, 또 최근 이제 70년 전에 봉암사에서 성철 스님, 자웅 스님, 청담 스님이 주축이 된 이른바 봉암사 결사, 또 해인사의 뭐 총림, 이러한 그 스님네들이 한 어떤 결사라든가 수행 공동체는 많이 연구하고 주목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발제를 하고 이제 백성욱 박사가 이제 그 진두지휘하신 금강산도 그렇겠지만 소사 공동체의 수행 공동체에 대해서는 백성욱 연구자라든가 우리 김희종 선생님이라든가 저 같은 일부만 관심이 있었지 우리 불교학에서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제가자 중심의 수행 공동체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하나의 이제 오늘 시점이다,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성욱 박사님이 소사 공동체를 진두지 운영하셨지만 백성욱 박사 영향을 받은 뭐 김동규 선생님이라든가 김재영 선생님이라든가 김원 선생님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이 현재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이 금강교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수행 공동체가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학문적으로 연구를 잘 안 해요, 불교학에서. 앞으로는 이제 제가자들의 수행 공동체도 본격적으로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좀 강조해야 되고, 이제 지금 이제 뭐 신문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지금 언론에 홍보를 해서 이게 이제 우리 승단의 그 반축인 제가자의 수행 공동체를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강조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소사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과 이제 오늘 이제 PPT로 이제 발제를 하고 사흘 전에 이제 이 논문 30여 페이지 달하는 논문을 이제 저는 미리 읽어봐서 그런 소감을 한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김희정 선생에게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도 드리고, 또 여기 이제 그 소사 공동체를 왕래를 했었고 백성욱 박사의 가르침을 접한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앞으로 그 이제 김희정 선생님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저뿐만 아니라 함께 연구할 때 생각할 점을 한번 제가 좀 예람되지만 한번 소신껏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종류는 뭐 한 이제 10대까지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사 공동체를 이해를 하고 발전하면서 이 개념을 결사적인 성격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결사. 근데 이 결사라는 성격은 이게 어떤 이 소사 공동체의 성격하고 결사적인 일반적인 결사적인 성격은 약간 개념이 달라요. 예를 들면 결사라고 할 때는 자 시작합시다라는 어떤 이제 그 출발선상에 섰을 때에 어떤 그 단일 대우로서 뭐 30명이니 50명이 함께 출발한다든가, 어떤 같이 이제 뭐 수행이라든가 운영의 틀이라든가 강령이랄까, 약속, 선섬이랄까, 뭐 일반적인 어떤 그 결사의 이제 보편성이 있는데 이 소사 공동체는 그거가 약간 다르단 말이죠. 결사로 말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개념하고 약간 다르니까 한번 이제 재고를 요청하고, 그래서 이제 이 소사 공동체는 지금 그런 승단의 그런 결사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이 교육의 개념이 많단 말이죠. 교육, 가르침. 그래서 교육의 도량, 뭐 이런 표현도 한번 제가 메모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공동체인 공동체인데 결사적인 개념보다 어떤 그 왕래와 출입이 자유스러운 어떤 교육의 도량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제 언뜻 해봤는데 메모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기 이제 그 수행의 내용에서 제가 볼 때 아침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수행이 있는데, 하여간 이제 지금 가장 큰 줄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은 법당에서 이제 백 박사를 모시고 문답 공부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이제 뭐 논문을 쓴다면은 뭐 백 박사님 가르친 거 소사 시절의 그 수행은 예컨대 A 그룹이 문답 공부가 하나 있다면은 B 그룹에서는 그 노동이라든가 농사일을 하면서 마음 공부하는 이런 양대축이 있단 말이죠. 이 법당 공부와 이제 마음 공부. 막연하게 이렇게 뭐 서술하는 것보다 그 수행의 내용을 대별화 해가지고 유형화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 내용에 보면은 이제 그 일상생활의 원칙이 무원칙이다. 무원칙이라고 하는데 무원칙이 아니고 원칙이 있는 거죠. 몇 시에 기상하고 문답 공부가 있고 식사한 다음에 이제 노동을 하고 뭐 2시경에 이제 식사를 하고 또 노동을 하고 또 이제 그 저녁 공양은 없으니까 또 저녁에 스스로 이제 독성 공부를 하는 일정한 틀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만 이제 노동을 누가 시켜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뭐 이런 자질구레한 뭐 원칙은 없지만 기본적인 이런 틀이 있기 때문에 원칙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그것도 이제 그 성격별로 이제 좀 대별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 무원칙은 아니다. 있긴 있어도 큰 유형별의 그틀 안에서 노동할 때는 이제 각자가 일거리라든가 노동을 찾아서 하고 먼저 온 선배님들이 뭐 시키거나 뭐 백박씀 시킨 건 아니지만 그래서 기본 틀에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유념을 해주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수행의 방법이 이제 성격을 이제 이렇게 법당 공부와 이제 마음 공부 노동을 통한 마음 공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시간표로도 제시할 수 있고 또 이제 내용적으로는 이제 뭐 이 정천구 교수님이 제시한 뭐 금강경 독순 공부 또 미륵존 열애불 연불 공부 또 바치는 공부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내용별로 또 이렇게 유형을 나눌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런 것이 수행의 내용과 형식을 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걸 단선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다양한 이제 개념으로 이렇게 지금 풀어서 이렇게 유형을 분류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세 가지 이제 제한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몸과 마음 이제 세 가지 제한점을 그 이제 검토를 받고 싶다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수행은 이제 보통 마음 공부, 정신 공부, 사상 공부 이런 걸 주로 강조한 반면에 이제 백성욱 박사님은 금강산도 그렇지만 소사에서는 몸과 마음을 균형적으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것을 이제 본인도 논문에 쓰고 저도 이제 이런 논문에서 이걸 강조했지만 이런 것을 더욱더 좀 도출하고 싶다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스님들을 많이 연구하고 스님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뭐 스님들만 만난 게 1000명이 넘는데 선방 수행에 대한 글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근데 하여간에 우리 조계종의 한국불교 최근 100년 동안은 주로 마음에 대해서 참선, 화두 이것만 강조하지 몸과 울력과 이것을 강조하는 스님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인간은 결과적으로 이제 몸이 건강해야 수행도 잘하고 바른 생활과 바른 정신이 드는 거고 호연직인데 그래서 하여간에 이 몸과 마음을 균형적으로 중요시하고 강조한 것은 백 박사님이 이렇게 공개적인 그 지도라든가 그걸 말씀해 어떤 글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균형적으로 강조한 건 백 박사님이 유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이 들면서 이걸 아주 강조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스님들은요 이제 마음과 정신만 강조하기 때문에 일부 이제 선방에서 울력, 노동, 뭐 청소 이런 거를 강조하지만 거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예? 요즘 큰 스님들이 법당에 제가 뭐 큰 스님들 이제 뭐 이렇게 말하면 조심했지만은 아침 예불도 잘 안 하세요. 이게 각자 방에서 해결하고. 이 과거 이제 일제 시대 말에 이제 월정사에 이제 하람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울력을 이제 종교 어른인데 울력을 참석하고 아주 그냥 그 당시 월정사에 선방에 있는 사람이 다 배고프고 모두 울력을 다 참석하고 거기는 잠자리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지 거기는 아주 그냥 도인들과 종종도 많이 나타나고 훌륭한 수행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당시 수행자들이 그 종종이라는 그 도인이라는 하남스님이 도인인데 울력도 같이 하고 노동도 같이 하고 말이지 아주 이런 걸 아주 나중에 이제 그런 돈이 없다 칭찬도 많이 하고 그 당시 밑에 왔던 그 천재적인 탄호 스님도 머리가 좋고 그러니까 스님 저 좀 빼주세요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말해요. 그냥 이 상자 너부터도 열심히 해야지만 그런 게 안 된다고 막 원칙에서 야단을 맞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여 월정사의 하남스님 회상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 도인이랄까 훌륭한 도인 이제 수행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기한에 뭐 이제 발심이 된다고 배고프고 춥고 말에 울력하는데 그래서 하여간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백 박사님이 가르친 몸과 마음 균형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출하고 강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50년, 60년대 여기 선배 교수님들 아시겠지만 사회치 클럽이라는 게 있었고
또 기독교 김용기 장로가 아주 가난 농군 학교 해가지고 정신과 하드 트레이닝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키워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여간 제가 스님들 많이 만나는데 스님들이 너무 잘 먹고 운동을 안 하니까 이게 배가 부르고 살찌고 말이죠. 그 뭡니까? 여러 가지 병이 많이 나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 몸이 나쁘니까 뭐 수행이 되겠습니까? 정신 통일이 안 되죠. 화두가 뭐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간에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수행 대중을 이제 아까 이제 잘 제시했는데 논문에는 잘 제시했는데 PPT에는 강조가 덜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막연하게 이제 거기 상주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왕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좀 더 그 구분을 해서 상주 수행하는 사람의 A그룹이 있었고 방문수행 왔다 갔다 하면서 방문 수행하는 그룹이 이게 완전히 그 성격이 유형이 구분되는 분명히 제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상주 수행한 사람이 이제 그래서 30명이 40명 있으면은 가급적 어떤 사람은 이제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도 있고 이제 3년 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개월수 6개월 정도 1년 5년 이렇게 유형별로 해가지고 하여간에 그 상주 수행은 이제 그 누구냐 또 방문 수행은 단체와 걔는 누구냐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제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야, 내 논문을 나왔는데 나도 여기 있었는데 왜 나는 왜 안 껴졌냐, 내 이름 누락됐다 하면은 당사자는 기분이 나쁘거든요. 가급적 이런 이제 김영선이랑 전집이랄까 정청국 교수님이랄까 김원수 교수랄까 여러 사람이 나온 그 자료집에 이름이 나오면은 다 그 유형별의 타이핑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타이핑 해주는 게 반 페이지밖에 더 들어갑니까? 네, 다 이제 집어넣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의 이제 대표성 있는 이제 정청국 교수님이라든가 김원수 박사라든가 김재영 선생님 이 대표적인 어른들을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네, 그거는 지금 약간 조심스럽다. 왜 이분들만 설명을 5수 6수 해줬냐. 어떤 사람은 이름도 안 넣어주고 전혀 성명도 소속도 없이 이름만 홍길동만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여기 어떤 균형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하여간에 가급적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다 타이핑을 해주는 게 좋겠다. 최초의 논문이기 때문에 이 논문이 나중에 계속 이제 최초이기 때문에 인용이 된단 말이죠.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고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당사자로 되게 기분이 나빠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수행 대중을 설명할 때 상주 수행, 또 방문 수행 이게 대별하고 또 상주 수행도 한 6개월, 또 3년, 10년 이런 식으로 유형을 나눠서 그 하여간에 좀 그 서술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유형별, 성격별을 제시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보통 이제 김원수 교수님이라든가 김희종 선생님은 이제 그 김원수 교수님 밑에서 같이 이제 일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정청훈 교수님 어떻게 표현하지만 출가라는 개념을 많이 해요. 거기 3달, 6개월인 걸 출가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은 머리 깎고 괴를 받고 정식으로 승복을 입고 그 집을 떠나서 어떤 이제 스님으로서 집단적으로 자주적으로 하는 거를 출가라고 하지. 이게 3달이고 말에 2달 간 거고 1년 간 거를 출가라고 하지 않는다. 보편적인 개념으로. 그럼 과연 이거를 출가라고 볼 수 있느냐? 개념 서술을 할 때. 그리고 그것도 이제 출가라고 보고 싶으면은 어떤 각주를 난다거나 보완 설명한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보통 우리는 출가하고 그냥 어떤 신분과 성격과 어떤 인간으로서 어떤 정체성이 바뀌는 걸 출가라고 하는데 그냥 가서 일하고 배우는 걸 출가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이제 소사에 대해서 이제 이 소사 공동체인데 여기서 다 소사를 왕래한 분이고 저는 안 가봤는데 이왕 첫 논문이니까 소사 공동체란 말이죠. 장수가 소사를 설명할 때 보통 이제 걸어서 30분이고 이제 목장이고 말이지 우사 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최초의 논문이니까 가급적 이제 어떤 그림을 그려서라도 이쪽에는 이제 네모나게 여기 우사가 있었고. 여기는 이제 창고가 있었고 법당은 여기 있었고 대문은 여기고 말이야. 그래도 도면이라도 한번 그려보고 말이지. 이렇게 좀 해보면은 입체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법당 아닙니까? 저랑 대부분이 법당 아닙니까? 여기도 법당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답하는 게. 그래서 법당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 불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불상이 없단 말이죠. 예? 여기 좌봉만 있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좀 더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법당이 상징이니까 그럼 법당이라고
뭐 이렇게 써 있었느냐? 그래서 확실하게 다 여쭤보고 안 써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수행자들 법당이라 불렀다 말이지. 그래서 하여간 소사 그 공동체에 대한 도면을 하여튼 대략이라도 그려보고 또 이렇게 이제 소사에서 걸어서 3km인데 걸어서 뭐 4km인지 3km인지 뭐 해주셨고 근데 창구도 있었고 뭐 이런 거를 하여간에 좀 대략 아웃라인적인 도면도 나오고 특히 법당에 대해서는 설명을 지금 이게 뭐 이런 사람도 없었다고 이제 질문을 또 하셔서 거기 뭐 보니까는 뭐 백박사님 사진만 있었다고 하는데 또 어디는 법상이라고 해요. 법상에서 말씀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법상하면 전에 이제 약간 높은 데 올라와서 이게 안되게 법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누구는 법상이라고 하는데 방송만 있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소사 공동체에 대해 최초의 논문이니까 이런 어떤 그 이제 입체적인 그 설명이 붙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청구 박사님이 그 당시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뭐 20대 초반, 20대 중반 뭐 이런 건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대중 청년들이 말이지 왜 백박사님의 소사 공동체에 그게 몰려갔냐? 왜 그 엘리트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 말이지 취직을 안 하고 거기 가서 3년 6개월 또 거기 이제 장기간 말이야 그 먹고 자면서 배우려고 몰려들었냐? 왜 왕래가 있었냐? 그 이유를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60년대 70년대 그 학인이나 그 청년들이 몰려든 이유가 뭐냐? 설명을 좀 해야 되거든요. 지금의 2020년대 이 청년들은 그렇게 안 갑니다. 60년대 70년대 청년 학인들이 몰린 이유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정서가 그 시대 정서하고 그 시대 대학생들이 지금하고 천양지차입니다. 그 시대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소박하고 순수하고 또 60년대 70년대 이제 그 4.19 세대라고 해가지고 민족주의랄까 낭만적인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저도 70년대 학교 나왔지만 옛날 60년대 70년대 그 선배들 보면은 그 민주화랄까 자기를 헌신하는 일제시대 그 독립운동 민족운동 한시 학생운동을 하던 그런 정서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지금 이제 그 당시에 뭡니까 한국 전쟁을 지키면서 세계적인 흐름이 실존주의에 대한 어떤 그 갈망, 나는 무엇인가, 뭐 배우려는 그런 거 이런 것이 뭔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백박사한테 몰려들었지. 지금 같으면 백박사님 같은 돈이 있어도 안 갑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설명을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설명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여기 이제 선배 교수님들이 쓴 걸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김원수 교수님은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가르침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사회인이 되려는 사람이 몰려든 거고 옆에 계신 정청구 교수님은 사회생활의 지혜를 받았다. 사회생활에 도움이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도움이 받으니까 가는 거겠죠. 이런 것을 더 이제 보강해서 앞으로 이제 이번에 다 못하더라도 약간 이제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두 가지만 마무리하고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이제 이 백성욱 박사님의 이제 아까 이제 이 공동체랄까 후배들을 가르친 이유는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얘기가 됐는데 하여간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백 박사님이 이제 동대 총장을 그만두고 처음에는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거처를 마련한 것으로 출발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처음부터 이제 뭐 같이 제자들을 뭐 기르고 막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총장까지 하고 이제 사회적인 지도력이 있는데 뭐 맨날 집에 있을 수도 없고 요즘 말하면 답답하기도 하고 당신의 이제 수행 거처의 성격과 또 이거부터 출발했는데 사람이 몰려들다 보니까 이제 공동체 수행이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박사님의 어떤 첫 출발할 때 그런 이제 연유나 동기 이것도 좀 더 강조 내지는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김정 선생님이 부탁이 아니고 옆에 이제 그 정청구 이사장님이랄까 이제 선배 교수님께 이제 부탁인데. 제 생각에는 백 박사님의 이제 이런 연불과 독송과 바치는 공부고 이제 이런 이제 집단적인 수행 공동체 이런 건 아주 독특한 사례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같은 이제 김희종 교수라든지 저 같은 사람은 불교적인 관점에 매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불교적인 관점밖에 몰라요 우리는. 이게 이거는 앞으로 이제 연구원의 형편이랄까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이런 자료를 줘서 선하게 제가 난 논문을 이제 모아서 이제
우리 불교적인 관점에 매몰된 사람 말고 예를 들면 교육학 한 사람 또는 이제 명상 심리학이랄까 이런 그 불교 밖에 있는 사람에게 자료를 주어서 연구를 하게끔 관점을 우리 같은 사람은 맨날 불교 관점이고 뭐 스님들 관점에 매몰돼 가지고 이걸 이제 착각이라든가 새로운 그 개념을 도출하지 못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교육학적 교육적인 그 개념 또는 이제 명상 심리학이랄까 이런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또 이 백 박사님의 그 가르침과 사상과 금강산과 이 소사의 이런 수행 공동체가 더욱더 다양한 관점과 심화되게 연구되지 않겠는가 이게 생각입니다. 이게 불교사나 이 조계종의 관점에 머무는 사람은 매몰돼 가지고 머리가 굳어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좀 창안적인 관점으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고려와 배려가 되지 않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좀 보완할 거나 이제 미지한 얘기는 일단 후반에 혹시 기회 있으면 참여를 드리기로 하고 제가 이제 공부한 소감으로서 2년 있는 사람으로서 김희정 선생님의 이제 논문을 읽고 그 연구에 대한 비평과 연구에 대한 방향을 두서없이 용기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